무거운 거를 걸어놓고 쓰고 있으니 이렇게 붙였더니 안녕하세요, 비체입니다. 저는 주말에는 작은 공간이라도 비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쓰지 않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생각한 후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비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물건이 쌓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에 깊은 서랍장이 있는데 그곳은 사실 주방 살림 대기실입니다. 더 쓸지 안 쓸지 판단이 안 서는 물건을 그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열어보고 쓰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기 싫은 곳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죠. 한두 달 정도 정리를 외면했더니 물건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더 사는 것이 없는데 어디서 자가 증식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물건이 이렇게 적은데 생활이 되냐, 먹고는 사냐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도 한참 더 비우고 싶어요. 비울수록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비움도 중독인가 봅니다. 오늘 물건 대기실을 비우면서 전체적인 주방 수납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리 팁과 정리 방법을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간소하게 집밥을 해 먹으려면 필요한 물건만 단정하게 보관하며 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혹시 몰라 수저는 바로 버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모두 비우려고요. 코팅팬이 벗겨졌었는데 비싸게 구매해서 버리기 아까웠었나 봅니다. 보관했더니 전혀 쓰지 않더라고요. 조리도구 모음도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야겠습니다. 분명 한 번은 쓰겠지 하고 넣어둔 지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이 많은 물건을 왜 샀었는지 기억조차 나지를 않습니다. 특히 코팅팬은 적당한 금액대로 구입하셔야 돼요. 건강과 직결되니 너무 저렴한 것도 곤란하지만 하이엔드 제품도 결국 소모품이라 과하게 지출하면 안 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다 비우고 나니 이만큼밖에 남지를 않네요. 물통은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남겨놨습니다. 지금부터 주방 전체 서랍장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무거운 것들은 하부장에 주로 두고 있고요. 가벼운 것들을 상부장에 두는 편이에요. 일단 가장 가까운 곳에는 데일리 식기를 넣어두고 있고요. 식기세척기 아래쪽에 바로 위치하게 해서 바로바로 정리가 되게끔 동선을 짰습니다. 그리고 식기도 마찬가지로 좀 통일된 식기를 쓰려고 하고 있고, 무광보다는 유광이 스크래치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광을 쓰는 것이 훨씬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큰 접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접시는 겹쳐 놓으면 나중에 꺼낼 때 불편하고 그리고 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관하기에 좀 애매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관하기 좀 애매한 물건들은 제가 이렇게 자리를 북엔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직접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요 싱크대 하부장은, 바로 밑에 하부장은 여기는 이제 개수대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리도구 같은 거를 넣어 놓기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아요. 세제 등을 넣어두고 쓰고 있고요. 벽 쪽에 이렇게 달아두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달아두는 제품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튼튼해요. 튼튼해서 조금 무거운 거를 넣어도 괜찮았거든요. 괜찮았고, 여기에 이렇게 쓰는 세제 같은 걸 넣어두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조리도구나 이런 걸 걸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렇게 뭐 고무줄이나 여기 텀블러 세척하는 솔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인덕션 근처에는 냄비를 두는 편인데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회전 서랍이 있어, 저희는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자주 쓰는 냄비, 위쪽으로도 이렇게 자주 쓰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자주 쓰는 멀티팟인데요. 이 멀티팟 이렇게 겹쳐서 보관할 수 있게끔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좀 적게 쓰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자주 쓰는
믹싱볼하고 그냥 채반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는 일단 요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그 뚜껑 덮개인데 전자레인지 바로 옆에 두면 쓸모가 있고요. 이거를 어디에 걸고 싶은데 바깥에 걸어놓기는 조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석으로 된 고리가 다이소에 파는데 이걸 이 고리에 이렇게 붙였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더 편리하고 깨끗해 보이고요. 작은 냄비는 이렇게 냄비 이렇게 이중으로 보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여러 개를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곰손 냄비는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보관을 하고, 이렇게 프라이팬 보관, 그리고 바트하고 바트 부속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하면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올리브유 같은 거는 제가 매일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자주는 아닌 양념들, 자주 쓰지는 않지만 여분으로 꼭 있어야 되는 양념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게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게 뭐 레일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일단 기능은 이게 레일 기능은 충분히 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양념이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수납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깊은 장 같은 경우에 레일이 없으면 긁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통이 다르거나 할 때는 좀 지저분해 보이고 안에 걸 꺼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다이소에서 이게 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니까 되게 깔끔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이 제품은 정리용품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양념은 여기 원래 수납하게끔 되어 있는 곳에 수납을 하고 있는데, 이 양념장 수납 중에 제가 되게 유용하게 쓰는 게 이 칸막이거든요. 원래 냉장고 정리할 때 쓰는 칸막이인데, 이렇게 아래 칸 같은 경우에 원래 이거를 안 해놨을 때는 이게 막 흔들리고 이렇게 쓰러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줬더니 쓰러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쓰러지지 않고 고정이 잘 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쓰러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내가 딱 맞게 종이를 이렇게 쓰니까 되게 단정하게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양념판에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위칸, 이 칸은 잘 이렇게 채우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주 안 쓰는 것, 가끔 쓰는 것들은 거의 비우기 때문에 이렇게 위칸이 이렇게 잘 차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옆쪽으로는 이제 텀블러 쓰는 것들, 아이들 물통이나 텀블러, 그리고 아까 비웠던 거, 우리 아까 비웠던 거 있잖아요. 한 칸 남았었는데 요거를 딱 여기에다가 두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강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까운 곳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두고, 이렇게 텀블러도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아이들 물통 정도?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맨 이 칸은 보관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쪽 상부장에는 이제 저희가 자주 먹는 커피나 차 종류를 주로 두고 있어요. 이게 이런 커피 티백이나 아니면 이런 조미료들 이렇게 보이게 보관하기가 되게 좋아요. 서랍형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거 처음에 이것도 좀 몇 가지 샀었다가 딱 이 정도만 쓰는 게 편리해서 이 정도 남기고, 그리고 팬트리에 이제 참치캔 같은 걸 넣어두는데 이렇게 주로 쓰고, 나머지는 좀 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리용품을 살 때 너무 많이 안 사셔도 돼요. 많이 안 사고 조금만 사서 이게 이제 우리 집의 공간에 맞거나 아니면 나한테 용도가 맞거나 아니면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을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용품을 정리, 수납 용품을 채워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는 도시락 가방 2개. 요 정도. 도시락 가방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이니까 요렇게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기세척기 위쪽에는 식기세척기 세제나 그리고 뭐 수세미 그리고 뭐 클리너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통을 따로 사서 보관하진 않고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세제는 거의 프로시만 쓰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시 세제도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도 그냥 끝까지 쓰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쓰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타블렛 따로 보관하고 통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래 쓰는 물건은 제대로 사면 공간도, 시간도, 비용도 절약됩니다. 요리용 볼, 냄비, 데일리 식기 같은 필수품은 너무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골라야 해요. 되도록 제조사나 브랜드도 확인하는 편이고요. 구입하는 제품뿐 아니라 다른 라인업도 살펴보면서 꾸준히 구매할 만한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AS뿐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구입할 때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통일된 무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저에게는 시각적인 단정함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예요. 미감이 뛰어나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도 세련되게 연출을 잘 하시던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알록달록한 디자인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차분한 것들이 모여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몇 가지 브랜드의 용품 위주로만 구입을 합니다. 주말에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의지할수록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심지어 가족이라도 집착의 끈을 강요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나의 행복은 온전히 내가 만들어야 하는데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결국 남을 위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편입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근처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요. 주말 몇 시간은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카페에서 혼자 글을 쓰며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종일 사회인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저녁이 되면 친구나 동료를 만나 저녁을 먹고 회식을 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를 치며 공감 회로를 과하게 돌립니다. 그렇게 지쳐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점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 자신도 달아 없어지더라고요. 네, 예전의 제 모습입니다. 1% 남은 배터리로 매일매일 두뇌와 감정을 풀 가동시켰으니 쓰러지는 게 당연했죠. 이렇게 나를 갈아 넣는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의도적으로라도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고 남은 인생에 꼭 필요한 1순위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던 긴 밤,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장 크게 성장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손품을 팔고 온라인 스토어도 운영하고 참 이상하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직이라는 우물 안에서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경험과 자산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으로 벌어들인 것이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나 혼자만으로도 시간을 꽉 차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인간관계와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으로 생긴 사색의 시간 덕분에 나 자신을 대접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쌓는 시간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읽어온 자기계발,
재테크책으로 인해 자산을 보는 눈, 세금과 제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소정의 성과를 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쌓아온 글쓰기는 유튜브 원고를 쓸 용기를 주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위해 글쓰기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비공개 글이지만 꾸준히 일기도 썼었고요.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유튜브까지 운영할 용기를 낸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궁상맞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덜어냄으로써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여백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관계도 시간도 감정도 정리하게 되는 삶.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단순한 삶이 더 풍요롭다는 말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살다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이 더 잘 보이고 쓸 것이 적을수록 하나하나를 더 아끼게 됩니다. 타인과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지금의 이 미니멀한 삶의 방식을 저는 평생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삶을 응원할게요.